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4년 올해의 인물 가운데 아이콘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아이콘 엘튼 존 경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엘튼 허큘리스 존이라고 그랬죠. 엘튼이라는 사람도 가수 이름에서 따왔고 존도 가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허큘리스라는 그 당시 TV 어떤 프로그램을 땄다고 해요. 자, 47년생 77세고요. 기사 자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엘튼 존 경. 자,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그 유어송이라는 노래를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이 버니 토핀이라는 사람이 명곡을 많이 작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기도 하죠. 자, 보시면 50년생이에요. 74세. 그러니까 엘튼 존이 77세, 74세니까 3살 차이, 형이네. 영국 링커셔 출신이고요. 이게 이게 농장에서 그 에그, 이게 계란을 만드는 그런 닭 농장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유어송은 이제 그 농장의 위에, 실제 농장 위에서 이제 그 가사를 썼다고 아까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난번에. 직업은 작사가입니다. 작사가. 시인이면서 아티스트.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엘튼 존의 오랜 작사가인 파트너로 역할을 해왔다. 자, 대표적인 노래 한번 해볼게요. 아까 소개시켜 드렸죠. 유어송, 그 다음에 락켓맨. 자, 왜 락켓맨이냐? 로켓처럼 우주로 가는 그런 스타덤으로 스타가 됐다는 것도 상징하지만, 그렇게 이제 우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또 스타로서의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 다음에 타이니 댄서라든지 캔들 인 더 윈드. 아까 천만 장 팔렸다는 것이 이제 캔들 인 더 윈드. 그 다음에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 자, 옐로우 브릭이란 말은 노란색 그 브릭 벽이잖아요. 영국의 어떤 노란색 길거리를 이제 굿바이 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아주 유명한 노래죠. 태양이 나한테 지도록으로 허락하지 않겠다. 뭐 이런 유명한 노래도 있고요. 이런 노래들이 바로 다 이런 서정적 가사, 즉 한국으로 말하면 신승훈의 그런 서정적 가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타우핀의 이제 존의 협업이 이제 71년도 사진, Have written 29 top 10 히트를 했다. 그러니까 탑 10 히트곡이 이제 29곡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버니 토핀이라는 그 아까 말했던 이 가사가 이분의 아까 주로 개인적인 경험, 그다음에 철학적 주제, 또 상징적 이미지, 또 이런 서정성이 있는 가사들이 영어 공부하기 너무 좋은 그런 노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치는, 곡을 잘 쓰는 엘튼 존. 이 멜로디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이제 캔들 인 더 윈드인데, 특히 이제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추모하는 버전으로 재탄생되면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가사는 그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사가 타우핀 이분의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글이란 것은 결국은 사람의 감정을 울컥시키는,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존 레논의 마지막 그 무대인데, 이제 이 마지막 무대 이후에 존 레논이 죽어요. 아시다시피 74년도에 11월 28일 뉴욕의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지금 장소에서 이제 공연하는 장면인데, 존 레논은 이제 1980년 40세에 암살이 되죠. 본인의 아파트, 다코타 아파트에서 암살이 됐는데, 이 존 레논과 엘튼 존은 당시 함께 Whatever Get You Through the Night이라는 곡을 녹음했는데,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 노래가 1등을 하잖아. 그러면 존 레논에게 자신의 콘서트에 와달라는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1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연에 존 레논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settle a bet, 지금 아까 배틀 그 내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존 레논 was a surprise guest. 그래서 1974년도에 서프라이즈 게스트, 아주 깜짝 놀란 게스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The Last Major Show. 이게 주요한 이 메이저 쇼에서 이제 이 등장한 사진이 왜 마지막 사진이 됐다는 거예요. 74년도에. 그리고 80년도에 죽게 되다 보니 존 레논을 이제 공식적인 큰 무대에서는 이제 못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존 레논의 마지막 주요 무대로서의 역사적인 사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74년 이 11월 28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이후에 어떤 공식적인 콘서트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존 레논의 마지막
무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고 굉장히 두 분은 깊은 우정과 음악적 협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라는 유명한 노래를 이제 누구하고 같이 협업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분을 또 유명하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조지 마이클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조지 마이클은 2016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그때 날짜가 보세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53세였어요. 이때 나이가. 그러니까 심장병, 약물과 알코올 남용의 원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노래 중에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처럼 또 이때 12월 25일 날 사망함으로써 팬들의 어떤 안타까움을 줬던 상황이 되었죠. 그 당시 이제 엘튼 존이 SNS를 통해서 이제 깊은 애도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어요. I'm in deep shock. 정말 충격적이다. I've lost a beloved friend. 친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다. The kindest. 굉장히 친절하고 most generous한 soul이었다. 가장 자비로운 영혼이었다. 그리고 brilliant artist였다. 굉장히 빛이 반짝반짝하는 뛰어난 그런 예술가를 잃었다라고 슬픔을 표하는 그런 조문, 추목을 또 남겼던 걸로 유명하고요. 자, 같이 불렀던 노래가 이제 이 무대에도 나오지만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즉 91년도 곡인데요. 태양이 내 위에 다운, 지지 않게 해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중한 사람을 태양으로 비유한다면 소중한 사람이 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왜 두 사람이 친해졌냐면은 두 사람 모두 이 LGBTQ,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아이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 많은 돈을 냈고 자선활동가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마이클이 굉장히 자선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맞는 거죠. 둘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I miss him so much, says John of George Michael, such a kind person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존 레논이 존이 이제 굉장히 조지 마이클을 그리워하는 miss him, 너무나 그리워 보고 싶다 이러한 글을 남기고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조지 마이클이.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지금 좀 재밌는 사진인데, under Jones ownership, 자,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구단주였다고 해요. Watford FC 사커 팀이 이제 rose from obscurity라고 나와 있죠. 자, 원래 obscure 하면 어둠에 이런 뜻이니까, 바닥을 치다가 이제 또 그 파이널, FA컵의 파이널 경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잉글랜드 프로축구 팀이 이미 이제 런던 근교에 있는 와퍼드 지역을 대표한다고 해요. 1976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1984년에 이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A컵이라는 게 뭐냐면 Football Association Challenge 컵이라고 합니다. FA컵이. 이 컵은 이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축구 대회 중 하나인데 이 결승전까지 파이널 결승전까지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엘튼 존이 열렬한 스포츠 구단주로서 후원까지 해주는 이런 족적을 남긴 사진이 되겠죠. 자, 이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obscure, obscure의 어원을 보시면 자, ob이라는 접두사는 멋멋에 맞서, 반해다. 그래서 against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거든요. 멋멋에 반대하다. 즉 스큐러라는 말은 덮여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덮여져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둡다. 이게 무명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어둠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obscurity, 어둠, 즉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FA 컵의 파이널까지 결승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워퍼드 지역의 어떤 구단주의 사진이 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렬한 스포츠 후원자였다. 자, 이 사진은 자, 머리가 보시면 가발을 썼는데 이런 것을 이제 쉐그라고 합니다. 쉐그, 헤어스타일 이름인데요. 층이 많고 헝클어진 스타일의 머리를 이제 쉐그라고 하는데 아이콘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엘튼 존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어떤 존재, 즉 패션이면 패션, 음악, 혁신 이런 걸로 자리 잡았던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laborate and comical stage,
아주 정교하고 코믹한 재밌는 그런 무대의 모습인데요. Like this purple shag죠. 이런 보라색 쉐그가 쉐그의 위그란 말은 이제 가발인데 시드니입니다. 이게 1986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그 시드니에서의 무대의 어떤 모습이 되겠네요. 이것은 바로 존스의 이제 어필, 아주 매력적인 것의 하나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항상 무대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패션적이고 음악의 혁신적인 모습을 이런 가발이나 의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많은 그 의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캐릭터를 가지고 또 묘사했는데 이것이 이제 닥터 티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TV 캐릭터인데 이것을 이제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 닥터 티스라는 것이 이제 엘튼 존, 닥터 존, 리온 러셀 이런 그 유명한 음악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한 캐릭터인데 이것이 이제 머피 쇼라고 합니다. 머피 쇼. 여기에서 이제 락 음악의 정신과 화려함을 대표했다고 해요. 키보드 연주자의 특징이 이제 과장된 황금 이빨, 화려한 옷, 큰 모자, 선글라스. 자, 선글라스 보시고요. 큰 모자, 화려한 옷, 과장된 황금 이빨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닥터 티스를 이제 따라서 캐릭터를 했고요. 이것이 락 음악의 어떤 상징하는 아이콘, 문화 아이콘으로서 상징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상을 입고 이제 피아노를 쳤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보시면 John on the Murphy Show in 1974 was one of the model for Dr. Tiss. 닥터 티스의 그 모델을 중에 한 명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인 아이콘, 음악 문화의 아이콘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분이 또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존은 이제 말하기를 미팅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 청소년인데 이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수혈을 받았나 봐요. 라이언 화이트인데 혈우병 환자로서 오염된 수혈을 통해서 HIV, 그 당시 이제 에이즈가 막 태동할 때거든요. 80년대. 이때 이제 이런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해요. 청소년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이 투병과 활동을 이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아하, 이런 에이즈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보고 이제 돈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만든 이제 어떤 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John says meeting 라이언 화이트를 만나면서 shown at the AIDS 갈라 in 1988. 이게 1988년도에 이제 에이즈 후원 그런 갈라쇼 이런 것을 통해서 prompted me to get sober 했다. 그러니까 sober란 말은 술에 취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본인도 이제 각성하게 되는 것을 촉구했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HIV하고 에이즈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HIV는 영어로 말하면 Human Immunodeficiency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이름인데 면역 세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 이름이 HIV이고요. 에이즈는 뭐냐면 이 acquired 후천성 면역 결핍 신드롬입니다.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HIV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면역 체계가 이제 심각하게 손상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에이즈는 HIV의 마지막 감염의 단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면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감염에 빨리 걸리게 되고 암도 빨리 걸리게 되다 보니 이제 이게 합병증으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HIV는 뭐다? 바이러스 이름이고 에이즈는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에이즈는 이제 약이 좋죠. 그 항생제. 그래서 엔타이 리트로바이럴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먹으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병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약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불치병은 아닌 거죠.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에이즈의 진행을 막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엘튼 존이 이제 유리한 점은 자신이 그 코카인 이런 마약에 중독됐다는 걸 인정을 해요. 스타로서 외로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독을 인정하고 또 술, 약물을 그냥 끊도록 이런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뭐였다? 바로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에이즈 청소년이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죽게 되면서
아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또 에이즈 예방, 또 인식 개선에 많은 돈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의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프린세스 다이애나와 이제 지아니 베르사체의 장례식인데,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이제 그 97년도에 50세에 죽었어요. 이 베르사체라고 해서 유명한 패션계의 거물인데, 이분이 이제 패션 디자이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왜 죽게 되었느냐. 97년도 7월 15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었다고 해요. 마이애미 비치 자택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총격 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격으로 사망한 분인데, 또 이분이 다이애나하고 또 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애나하고 친했다 보니 이 베르사체가 죽어가지고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에서 장례식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조문을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났다? 다이애나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97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7월 15일 날 사망했는데, 이분의 베르사체가 죽은 뒤에 다이애나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여름에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애나비가 공식적인 무대의 마지막 사진이 되는 또 유명한 사진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이 엘튼 존의 남편, 여기는 지금 남성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제 함께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week before her death입니다. 근데 그녀가 죽기 바로 전주입니다. 97년도. 그래서 프린세스 다이애나 went to 지오바니, 여기 바르사체 피너럴, 그러니까 장례식에 존과 이제 퍼니쉬가 갔다는 거죠. 자, 남편의 이름이 이제 퍼니쉬입니다. 이 두 분은 남성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자, 또 그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프린세스 다이애나와 이제 베르사체의 장례식에서 엘튼 존과 부부가 만나는 유명한 또 사진, 상징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존 won his first of two Oscar. 라이온 킹 노래에서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라는 94년도 곡, 라이온 킹의 노래를 통해서 음악상, 영화 음악상을 받은 것이죠. 그게 이제 오스카상인데, 자, 오스카라는 것은 원래 삼촌 이름 모습과 닮았다 해서 이제 오스카라는 그 상이 이제 자기 삼촌 얼굴과 비슷하다 해서 오스카상이라는 어원이 나왔는데, 아무튼 라이온 킹 95년도 작품, 그 다음에 2020년 로켓맨의 I'm Gonna Love Me Again, 이 노래로 이제 최우수 오리지널 송에 당선이 되면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지널 퀸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퀸이란 말이, 엘튼 존이 단순한 어떤 음악적 아이콘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LGBTQ라고 하는데, 자, 약자죠. 1976년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다. 그러니까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는 바이섹슈얼이라고 공개로 밝혔어요. 그래서 L, 레즈비언, 게이, G, 양성애,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T, 큐어, 그래서 Q 이렇게 해가지고 퀘셔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LGBTQ의 어떤 성적 지향의 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이런 곳에 이제 선구자로서 문화적 아이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기 있게 자기가 이제 남성도 좋아한다, 또 그런 걸 발표했고, 또 기여를 하면서 오리지널 퀸으로 이제 기억하게 만들어오고 있는데, He is one of the original queens, says singer. 어떤 자기는 오리지널 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84년도에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92년도에는 엘튼 존의 그 에이즈 재단을 설립하고요. 2005년도에 이 데이비드 퍼니쉬, 아까 그 장례식 사진 보셨죠? 이 퍼니쉬하고 시빌 파트너십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영국이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시빌 파트너십이라는 말로 쓰는데 시민 결합이란 말 씁니다. 시민 결합.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영국이 동성애자가 합법화되면서 공식적으로 남성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엘튼 존의 라이브의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요. 75년도, 이게 1975년도에 미국의 이 LA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야구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45년 만에 여기에서 북미 투어의 마지막 자기 고별 무대를 이뤘는데,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콘서트가 지금 엘튼 존 라이브 페어웰 굿바이죠.
작별을 하는 것인데 이 LA 다저스 스타디움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자, 여기에서는 전설적인 글로벌 슈퍼스타 엘튼 존의 Farewell Yellow Brick Road 투어의 종착 역으로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이 라이브로 진행되는 콘서트, 또 수명의 수많은 게스트, 이런 사랑받은 곡들이 이제 나오는 역사적인 무대가 바로 디즈니 채널에 있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디즈니 채널에 나와 있네요. 이걸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디즈니 채널을 또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옷을 보시면 다저스라고 나와 있죠. 자, I didn't want to fade into the twilight. 저는 twilight, 해가 지는 그런 여명의 그런 곳으로 사라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2022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I wanted to fade into the sunlight. 나는 sunlight,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비추는 그런 일출이죠. sunlight. 일출 속으로 나는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황혼이 아니고 태양이 부상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 여전히 자기는 계속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엘튼 존의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이분의 그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텍스트, 그 영어를 통해서 이분들의 또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읽어보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엘튼 존을 또 존경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